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뭐 선도지구를 먼저 결정하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으니까 다 한꺼번에 못 하니까 먼저 갈 놈? 어디를 먼저 좀 갈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그 지역이 먼저 좀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자. 이게 선도지구잖아요. 네, 한꺼번에 다 하면 난리가 나니까 예. 번호표를 정해서 1번을 뽑겠다, 뽑아주겠다는 거죠. 정부 계획으로는 11월에 올해 선도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예. 이제 2025년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27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30년에 입주하는 게 목표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드려도 좀 뭐 빠듯할 이게 것 같은데 그런 입주가 느낌이에요. 30년이에요? 네, 6년 남았는데. 보통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죠. 이제 5년 내에 입주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한 50개월에서 6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말 특별한 지원과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계획인데 네. 그래서 정부가 선도지구에 이제 선정이 되면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그다음에 뭐 관리 처분까지 걸리는 한 5년의 시간에 인허가를 한 2년 내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예. 와. 이게 계획도로라면 이제 25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27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있는 게 각종 인허가라든지 뭐 이주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주하고 철거하는 데만 거의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근데 그건 1년 사이에 모든 인허가를 끝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기 방배동에 그 신동아 아파트라고 그게 예. 이제 뭐 한 2년 반, 3년 내에 그 절차를 마치긴 했는데 거기는 이제 뭐 한 7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소규모고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뭐 신통기획으로 해서 2년 반 만에 한다고 하는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직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결과물이 나온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게 2027년에 사업 시행인가 인허가만 끝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가 될 건데 27년에 착공까지 가는 게 사실 말이 될까? 그 인허가는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해주지만 그 인허가라는 게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설계에 대한 심사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뭐 도시계획과 정합성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지금까지 50개월, 60개월 걸린 게 걸렸는데. 그냥 안 해주려고 그렇게 끈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절차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짧게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이렇게 압축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긴 하죠. 그리고 뭐 사실 절차도 절차지만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맞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가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맞아요. 채팅창에서는 선도지구가 먼저 매를 먼저 매를 맞는다. 예, 일단 먼저 매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부가 이제 하여튼 내놓은 선정 기준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속도를 엄청 빨리 높여야 되니까 예. 네.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들의 동의율이거든요. 그렇죠. 동의가 많이 돼야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그 선정 기준 첫 번째가 동의율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네. 그게 이제 일단 그래도 의지가 잘 모아진 데를 해야 진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 같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 선도지구 지정 기준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배점이 이제 총 100점 중에서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 동의율이 60점입니다. 50% 이상 넘겼을 때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95% 이상 되면 60점을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재건축 기대감이 꽤 높기 때문에 사전 조사라면 뭐 적게는 7, 80% 많이 나오는데 90%까지 나온 데가 있으니까 이 동의율이 이제 상당히 뜨겁긴 한데 동의율이 배점이 매우 높지만 그 선도지구에 트라이 할 만한 단지는 웬만하면 거의 이 60점 중에 만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여하튼 이 배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데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통합 정비를 추구하잖아요. 한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정비하는 게 아니라 1, 2, 3, 4단지를 다 묶어서 예. 한꺼번에 정비를 하면 뭐 기부 체납을 받더라도
이제 뭐 거기에 공간 뭐 학교를 좀 넓히든지 새로운 뭐 주민시설을 짓든지 하는 데가 유리하고 주민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지어야지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유리하다 이래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그 수단으로 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 뭐 한 개 단지는 5점, 네 개 단지 이상을 갖고 왔을 때는 10점을 주고 그 밑에 참여 세대도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를 높게 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큰 대단지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 와서 동의율을 높여서 갖고 오면 선도지구에 지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좀 재밌는 게 요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사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주 환경의 기준을 주차 대수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차 대수, 그러니까 주차 대기가 빡빡하고 2중, 3중 주차하는 데는 점수를 높게 주고, 뭐 주차가 뭐 한 세대당 뭐 한 대, 두 대 이 정도 되는 데는 좀 널널하니까 그런 데는 점수를 낮게 주는데 이게 조금 왜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냐면 아니 그러니까 낡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빨리 부시고 새 아파트를 져야 되겠다. 그 정주 환경이라는 게 사실 그런 그 낡음의 얘기잖아요. 정도죠. 네. 근데 그게 물론 주차장도 그 중에 하나긴 하나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네, 뭐 여기 금 가면 안 돼. 안전진단하면 뭐 선도지구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주차장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이 사업 이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게 여기 보시면 가급적 대단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가 이제 점수를 높게 주는데 일기 신도시도 그렇겠지만 땅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깔고 앉은 땅이 큰 평수인 곳들이 이제 사업성이 좋고 그런 분들이 이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작다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소형 가구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가구들이 이제 주차장이 작고 그렇겠네요. 예. 다 하나씩은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작은 평수들의 아파트들이 주차 대수가 적으니까 요 점수 기준이 나오면서 보통은 이제 큰 대형 평수 이런 데들이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선도지구에 먼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요 주차장이 나옴으로써 거기에 좀 순위가 바뀌어서 작은 데들이 그런 데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주차장 조금 불편하죠. 솔직히 그것도 뭐 그 개선해야 되는 뭐 정비 사업 뭐 하긴 해야죠. 정주 환경 개선이 그거고. 아니 앞표에 보면 주민 동의가 50% 이상 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만점이 60점인데 60점을 받으려면 95% 이상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95%가 동의하죠. 지금 정비 사업을 할 때는 이제 75% 이상 동의를 해야지 조합 설립해서 갈 수 있잖아요. 95%라는 게 사실 사실상의 만장일치입니다. 이거. 뭐 그렇죠. 사실상의 만장일치긴 한데 이쪽 그 일기 신도시 분들은 워낙 지금 노후화돼 있고. 여기서 반대할 사람 있겠느냐? 저기 또 이게 통합 재건축을 해서 빨리 이제 1번표를 뽑으면 집값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려가더라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방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집주인분들이 웬만하면 다 동의할 것이다. 지금은 선도지구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 명확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나오지 않았고 모르죠. 그렇죠. 그 정부에서는 재건축 빨리빨리 해준다 뭐 5, 6년 걸리는 절차를 뭐 2, 3년으로 당겨준다고 하니 일단은 좀 찬성을 해도 뭐 내가 뭐 손해볼 게 있나? 마다할 이유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전 투표를 해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율이 뭐 70%, 80%는 그냥 나오고 많은 데는 9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뭐 실제로 5% 이상 나온 데가 있을 수도 있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이제 조합이 설립될 때는 어느 정도 추정 분담금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추정 분담금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조금 낮게 뭐 뻥은 아니지만 최소한 좀 낮게 잡고 싶어서 이제 내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딱 받아봤는데 분담금이 5억 이러면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그래도 뭐 95%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집을 꼭 그렇게 뭐랄까 재테크 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 집에 계속 쭉 살겠다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뭐 연세 드신 분은 신도시 그런 같은 분들도 경우에 만약 있어요. 초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살던 분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고 아마 이제 은퇴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예. 경우에 이 집을 팔고 뭐 딴 데 가기도 뭐하고 뭐 또 재건축하는 기간이 거의 짧아도 뭐 5, 6년 그렇죠. 길게 보면 15년 이상 걸리니까 뭐 반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게 큰 뭐 자기의 책임감 없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투표니까 뭐 80% 90%도 나오는데 실제로 분담금 규모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여튼 뭐 되게 많이 찬성하고 있고 왜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대상이 한 30만 가구 있는데 요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데가 적게는 한 2만 6천 가구에서 많게는 한 3만 9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정도. 네, 10분의 1 정도씩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모든 게 절차대로 되더라도 1번 번호표를 뽑은 아파트와 10번 번호표를 뽑은 아파트는 거의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 빨리 그러네.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일 것 같고 예, 그럴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열기와 기대감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일단 여기 그 일기 신도시 분들 중에서는 네. 이왕 재건축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유리하겠네. 그럼요. 그래야지 본인들 재산 가치 2주도 덜 불편하고. 왜냐하면 처음에 나갈 때 그래도 전세값이 조금 싸겠지. 그렇지. 그렇죠. 예, 중간에 나가면 힘든 거지. 중간에 나가면 이미 전세값도 많이 올라 있을 거고 어디 가기도 힘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네. 신청은 하겠네요. 근데 이게 제 주민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참여 단지수 배점 뭐 이런 것들도 다 높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아주 속도를 내서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건데 빨리빨리 이제 속도를 내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왔는데 예. 실제로 조합을 설립할 때쯤 돼서 실제로 분담금 규모가 나와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이 좀 틀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합 재건축을 지금 정부에서도 좀 많이 부추기는 편이잖아요. 예. 통합 재건축을 예. 하라고 점수도 뭐 10점, 100점 했는데 이게 동의율은 처음에 높을 수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자면 1, 2, 3, 4단지가 통합을 해요. 네. 근데 1, 2, 3, 4단지 다 단지별로 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 조금 그렇지. 먼 곳도 있어요. 그렇지. 가격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의를 했지만 그 어떤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을 때 내 재산 가치가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받는다. 1단지에 비해서 혹은 3단지에 비해서 덜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1, 2, 3, 4단지 중에서 갈등이 생겨. 예를 들어서 1단지가 우린 못하겠다고 빠져. 예, 예. 그렇게 되면 1, 2, 3, 4단지 다 선도지구에서 이제 제척당하게 되거든요. 아. 왜냐하면 원래 네 단지를 선도지구로 해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세운 건데. 하나만 빠지면 하나가 빠지면 정비계획이 안 된다. 흐트러지니까 다시 짜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면 이건 저희 선도지구에서 아웃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 2, 3, 4단지의 이해관계를 어쨌든 끝까지 다 끌고 가야 되면 누군가는 양보하거나 배짱 부린 사람 무조건 네, 나오겠죠. 배짱 부린 사람이 나오면 누군가는 계속 양보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견 조율이 될까? 과연. 과연? 아.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크게 갈 수 있어도 실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지점이 다가왔을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그거 맞네. 2인 삼각 경기하고 비슷하겠네. 맞아요. 2인 삼각 경기 하면은 천천히 호흡 맞춰 가는 게 차라리 빠르지. 막 우두두 가다가 그냥 넘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그렇죠. 그 레미안 원베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뭐 경남하고 신반포 몇 차인가 하여튼 한 처음에 한 4-5개 정도 아파트들을 묶어서 통합 재건축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이해관계가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맞아서 한 2개 단지는 이제 빼고 요 3개만 이제 통합 재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기 신도시는 아예 그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선도지구에서 빠져버려. 네, 네. 아. 어그러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 뭐 아주 큰 부분은 아닌데 이제 특별법에 아까 그 선도지구로 지정될 때는 그냥 주민들의 동의율 자체만 중요하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뭐 80%다, 90%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 그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 도시정비법 우리 저 재건축할 때 재건축할 거죠. 때 쓰는 법에는 네. 동별로도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도지구 노후계획 도시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선도지구로 지정될 때 이런 요건이 없어요. 동별 요건이 없어요. 동별 요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90% 전체가 90%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예. 예를 들면 특정 단지의 동의율이 50% 미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도정법하에서는 아예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 여기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행은 선도지구 지정할 때 그걸 거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특별법에서도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로 과반수 이상을 모든 동별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나중에 돼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별 동의요건 때문에 사실 상가 분쟁도 나오는 건데 예. 네, 그렇죠. 우리는 상가는 한개 반대세. 동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상가하고 같이 통합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상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무기가 그 동별 동의율 요건 때문에 생기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왜 한강변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한강뷰 보이는 데들은 우리한테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찬성하지 않을 테야 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본인은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포기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그 동별 동의 요건을 지렛대로 자기들한테 최대한 이제 높은 것들을 받아내는데 이 동별 동의 요건이 없으면 일단은 출발은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어떤 이해관계가 부닥쳤을 때, 야, 우리 동별 동의 요건 우리 못 채웠는데 그러면 우리 상가동의 동의는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가 처음엔 동의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지 않고 가면 처음에는 그냥 동의 요건 전체 동의 요건만 맞춰서 왔는데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동별 동의 요건이 안 되네? 라고 하면 이제 좀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은 그래. 이게 특별법이고 그 도정법에 그 동별 동의 요건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이걸 맞춰올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생각한다. 그렇게 그냥 특별법에는 특별히 표시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야 뭐 그거는 이제 약간 공급자 마인드인 것 같고 어차피 해줄 거면 명확하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아무리 사업성이 있어도 대단지 치고 제가 늘어지지 않는 사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단지 4개를 묶으면 예를 들면 개포주공 1단지 네. 뭐 10년 넘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사람 많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어차피 그렇죠. 동별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예.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무슨 이주 대책 이거는 해결이 잘 됩니까? 선도로 하더라도 어디 이주할 때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이주 대책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명분이었잖아요. 30만 명 가까운 신도시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러면 강력적인 조금씩 이주 대책을 만들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엔 사실 아무런 이주 대책이 없어요. 뭐 정부에서도 뭐 이주 대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약간 임대주택형의 이주 대책 단지를 만들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주민들은 애들 학교 다니고 뭐 그 거주 환경이 이미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쪽에 가서 임대주택 같은 데 2, 3년 살다 다시 오라고 하면은 나 싫어 우리 옆 동네 그냥 전세 구해서 거기서 살래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주민들이 뭐 싫어해서 지금은 안 만들었고 아니, 그 본인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안 만들었고 나중에 뭐 지자체랑 협의해서 할 거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천 그러니까 10분의 1 한 1년에 3만 가구 정도가 움직인다고 치면 네. 그 10분의 1 정도가 이제 3천 가구 이주 단지로 한 3천 가구를 만들려면 재정이 한 8천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해요. 예. 8천억이면 이제 지금 1기 신도시가 5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조 원, 최소 4조 원이 드는데 이걸 정부 뭐 LH, SH에서 투입을 해서 일단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돈 갖고 있는 데가 사실 정부야 돈이 별로 없고 LH도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GH는 뭐 더 말할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주 비용이 너무 좀 부담이 커서 일단은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퉁쳤네. 예, 정부는 지자체에다 넘기고 지자체는 모르겠다고 알고. 예, 지금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 특별법 만든 거고 정부에서 뭐 그린벨트라든지 뭐 이런 거 풀어주면 우리가 거기다가 뭐 지을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부담을 다 떠안을 수는 없다. 지금 이러고 핑퐁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27년부터 정부의 계획대로 입주가 된다고 치면 저기 착공이 들어가서 멸실이 생긴다고 하면 27년, 28년, 29년 거의 10만 세대 멸실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지금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주해라. 네, 지금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거고 지자체는 정부에서 좀 해줘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안 되겠네. 일기 신도시가 이게 계획대로 진행돼도 왜 예. 뭐 일기 신도시가 한쪽에서는 이제 재건축이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3기 신도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시기가 또 맞물리나요? 네, 맞물려 갖고 이게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 개의 정책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지역에 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있고 3기 신도시도 대량 공급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처음에야 뭐 이주 단지로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다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고 컨트롤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한정된 지역에 엄청난 공급 물량이 이제 밀려올 텐데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뭐 미분양이라든지 뭐 근데 혹은 그 3기 신도시가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주 단지로 쓸 수 그러니까 있지 초기에는 않냐? 뭐 이주 단지로 좀 쓸 수 있다고 어. 해도 다 공급이 됐을 때는 그럼 그 한정된 지역의 공급 물량이 얼마나 너무 많아지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고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문제군요. 전체적으로 뭔가- 쉽지가 않네. 뭔가 중요한 것들이 다 빠진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그 이주 대책. 이주 대책도 없고 출발은 하여튼 뭐 하여튼 빨리빨리 출발을 시켜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 다음 단계만 가도 이제 여러 가지 허들에 부닥쳐 갖고 이게 정말 제속도를 낼 수 있을지 사실 이거 그때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비둬도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부득불 이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끌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특별법을 내놨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얼기설기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거 지금 말했던 또 다른 문제는 뭐 없습니까? 문제가 많긴 한데 이게 네. 결국엔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문제이긴 한데 뭐 일산이라든지 뭐 평촌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제 이미 이제 재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고 여기 평당 단가가 낮기 때문에 예.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에 사나 주변에 새 아파트에 사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평수에 예. 산다. 그러면 예. 굳이 재건축을 할 메리트가 있을까? 이제 투자 입장에서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대형 아파트 토지 지분이 많은 곳 중에서 입지가 괜찮은 곳이 아니면 왜냐하면 그런 곳이 경우에 대지 지분도 많고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재력도 좀 있을 테니까 그런 곳들은 이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뭐 소형 단지라든지 입지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곳들은 아마 재건축 이 선도지구에 지정되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차후에도 재건축이 될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고 사실 그 지금 일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좋다는 분당만 해도 예, 여러 가지 뭐 넘어야 될 게 많은데 가장 예. 뭐 대표적인 게 거기가 지금 그 앞에 성남공항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래서 고도 제한을 받는데 네. 한 분당 지역에서도 한 10개 동 정도가 여기 걸려 있다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게 이제 고도 제한 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분당 신도시인데요. 여기 2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한 15층 이내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 지어준다고 해도 여기
뭐 임해 야탑 요 지역인데 예. 이 구역에 해당하는 게 예. 그 용적률을 뭐 150% 높여준다고 해도 이 군이 이제 관련이 있는 이 비행 고도의 규제를 풀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럼 공항을 또 틀어야죠 뭐. 공항을 또 틀어야죠. 아, 롯데월드 때문에 좀 틀었는데 큰 한번 사례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는데 공항을 또 틀어야죠 그 뭐. 활주로를 살짝 옆으로 한다. 뭐. 이게 이제 뭐 군이랑 협의는 할 텐데 군이라는 게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정말 계획대로 150%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풀릴 것이냐. 이게 안 풀리면 사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 분당의 상당 부분들은 이제 재건축되기가 쉽지는 않은 환경이다.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뭐 분당을 포함해서 일산, 뭐 평촌 뭐 이런 데 다 해도 정말. 재건축이 어. 빨리빨리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근데 특별법도 해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뭐 봐준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럴 기대감은 있는데 음. 실제로 아니 여기 이제 이 구역에 해당돼서 엄격한 고도 제한을 받는 지역하고 그렇지 예. 않은 지역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하여튼 여러 일기 가지를 보면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이 선도구역으로 지정돼도 갈 길이 멀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거 두고두고 욕을 먹겠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이쪽 지금 사시는 주민분들은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아, 물론 지금 근데 주민들은 그 그렇겠죠. 이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한다고 해서 가격이 뭐 좀 들썩들썩한다고 그러던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 단지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있겠죠. 그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가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호재가 될 거고 네. 가격의 어떤 지지선이 될 텐데 음.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죠.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지는 그쪽. 근데 뭐 어쨌든 주민들이 기대하는 건 지정도 되고 네. 그 뭐지 사업 자체가 쭉쭉쭉 빨리빨리 나가서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주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우리가 밀어는 줄게라고 선언만 하고 구체적인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위주 대책도 없고 맞아요. 정부가 빨리 규제를 풀어서 빨리빨리 울리게 해줘라. 그런 주장이신 것 규제를 같습니다. 푼다기보다 뭔가 구체적인 수단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벙벙하다 이런 말인데. 멍멍하다. 일기 신도시 해주는 건 매우 좋은데. 아니 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이게 참 그렇게 해주려면은 이제 뭐 형평성 문제도 나올 테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왜 감내하고 이게 해주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뭐 쉽지 않긴 할 텐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정말 장밋빛 그림만 그려놨지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갈 것이냐는 매우 큰 의문이다. 정책이 이렇게 낙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좀 김상호 기자가 곧 국회로 가게 되고. 제가요? 아 그러네. 네. 선도지구 뭐 왜 그러는지는 알 거는 같은데 또 처음에 선도지구 지정할 때부터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할 수는 없긴 없을 텐데 네. 그래도 걱정되는 게 많네요. 보니까 허들이 많네. 네. 아, 워낙 큰 프로젝트라서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둔촌주공처럼 될 수도 있다. 추천주고 저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양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